부지런한 엄마. 임마누엘. 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고요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이 먼저 스친다. 아버지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늘 몸이 편치 않으셨다. 유복한 집안의 맏딸이었던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야 명이 길어진다고 하여 나의 아버지와 결혼했다고 한다. 어머니 대신 아버지께서 밥을 지어주시면 동생을 챙겨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동생을 챙기는 것은 늘 나의 몫이었다. 동생을 데리고 나가 놀다 보면 동생이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주워 먹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밤 동생이 죽어 가마니에 말려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어린 마음에 사라진 동생에 대해 묻지도 못했다. 지금에서야 마음이 쓰리다. 나는 조선학교에 다녔지만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에 학교 수업을 온전히 따라가기 어려웠다. 반년간 다닌 학교에서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체육에는 소질이 있어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다.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길 바랐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학교를 오가던 날들이 많았다. 집안일과 병간호는 어린 나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일과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세부터는 농촌에 나가 일을 했고 4년 만에 집안의 빚을 다 갚게 되었다. 그 시절은 유난히 일찍 철이 들어야 했던 시간이었다.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해왔기 때문일까. 결혼 후에 나는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갔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책임졌고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앞만 보고 살아왔다. 생계를 위해 기계 제작 회사에서 일했다. 아이들은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아까운 시절이었지만 나는 가진 재료로 직접 옷을 만들어 입혔다. 바늘을 잡고 천을 펼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웃들은 나에게 부지런하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말해 주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바쁘고 힘든 날이 많았지만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나는 희귀 난치병인 지방청염을 오래 앓고 있다. 혹과 가려움증을 동반한 통증이 계속된다. 통증이 시작되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 당시에는 100명도 모른 채 통증을 버텨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라 한국까지 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 검진을 받은 뒤에야 지방청염이라는 병명을 알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나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교회였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도움은 낯선 환경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었다. 교회에서는 식사 준비를 도우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픈 것도 잠시 잊고 지낼 만큼 사람들과의 시간이 내게 큰 의미가 되었다. 그 인연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기에 늦은 나이에라도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이제는 다리도 불편해져 외출이 쉽지 않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병을 이겨내기 위해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고 하루를 차분히 보내려고 노력한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함이다. 가족이 평안해야 내 마음도 편하다. 이 마음만큼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한국에 오기로 한 선택은 내 삶의 큰 전환점이었다. 반면 바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다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늘 마음에 걸린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 마음을 제대로 나눌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자식들을 떠올릴 때 미안함이 언제나 함께 있다. 그럼에도 내게 가장 따뜻한 시절을 꼽으라면 아이들을 키우던 때다. 힘든 날이 더 많았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래도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부지런한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올해 복지관에서 미술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활동 정도로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예상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 강사님이 내 작업을 보며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고 칭찬해 주신 적도 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다.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송영 차량에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미술이 너무 재미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예전에 이런 걸 배워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자주 들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돌아본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술 활동을 하면서 과거를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색을 고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시절조차 잠시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내가 조용히 다독여주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미술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배우려고 마음먹는 순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깨달았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다.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래도 참 잘 살았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직접 만든 옷을 아이들에게 입혔던 그 시절이 내 삶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다. 그때의 나는 늘 손이 멈추지 않았지만 한 벌이 완성될 때마다 작은 보람이 쌓였다. 요즘은 몸이 편치 않아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웠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순하게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바람이 하나 남아있다. 젊은 시절처럼 내 손으로 직접 옷 한 벌을 만들어 입어보는 일이다. 나는 살아오며 큰 욕심을 부린 적이 많지 않다. 다만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 한 가지가 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가족이 편안해야 나도 마음이 놓였다. 한국에 오기로 한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다. 반대로 가장 마음에 남는 아쉬움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다. 생계를 꾸리는데 정신이 팔려 마음을 나누는 일이 서툴렀던 시절, 그 시절에 나는 늘 급했고 지쳐 있었다. 그래서 자식들을 떠올릴 때면 미안함이 따라온다. 손으로 만드는 일은 언제나 내게 친숙했다. 개량 한복을 직접 만들어 입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바느질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를 오랫동안 지탱해준 조용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젊은 시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살면서 더 힘든 날들을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예전처럼 바느질을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집안에서 화초를 돌보는 일이 또 다른 위안이 되어주고 있다. 작은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몸이 불편해져 외출이 어려워진 뒤로는 교회에 매일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큰 즐거움이었다. 교회는 내게 힘이 되었고 그 안에서의 웃음과 대화는 일상의 위로였다. 지금은 집에서 기도하며 그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몸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더 깊어졌다. 이제 나는 하루를 천천히 살아간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려고 한다. 힘들었던 날만큼 단단해진 부분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만큼 감사했던 시간도 있었다. 내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만큼은 스스로 인정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봉사자 소감. 김성경.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담담함 속에 자리한 단단함이었다.
처음에는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옷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에게 입혔다는 이야기, 바느질을 좋아하셨던 시간들, 성실하게 살아오신 날들이 이어지면 자연스레 존경심이 생겼다. 좋은 환경에서 배우셨다면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재주와 감각이 뛰어나셨다. 난치병으로 오래 고생해오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돌아가신 나이 어머니가 떠올라 더 그랬다. 그럼에도 어르신은 아픈 시간을 담담히 이야기해 주셨고 그 모습에서 한 사람의 삶이 지닌 강인함과 버티는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만남이 이어지며 보였던 어르신의 변화는 봉사자로서 큰 보람이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만남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을 통해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어르신과 나눈 시간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곁에서 조금 들여다본 소중한 경험이었다.